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어찌할까요?에 대한 초간단 문제 해결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날마다 환하고 맑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속상하고 화도 나고 힘든 때가 더 많지요. 얘들은 예쁘지만 잠잘 때 더 예쁘다고 하지요. 네. 손주도 오면 반갑고 가면 가면 더 반갑다고 하지요. 맞아요. 네. 부모 교육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고함치며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난 아이에게는 절대 고함치며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저한테 반항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고함치며 때리는 일이었어요. 네.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제가 아이를 가진 후에야 비로소 내가 성질이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네. 아이가 동생을 때릴 때 나도 큰아이를 때려서 동생이 아픈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또 아이가 제 시간에 옷을 입지 않고 꼬물대며 시간이 늦어질 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마음 이해가요. 자녀를 갖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로 인해 생기는 노여움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애써 참으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마침내 터지고 말아요. 즉 감정이 폭발하고 말지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는데도 한계는 있어요. 마치 분노는 태풍과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화를 내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네. 부모를 화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아이의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나온다. 항상 불을 켜놓고 다녀요. 도시락을 안 가지고 유치원에 가려고 합니다. 또 젖은 수건을 침대 위에 그대로 던져놔요. 많지요, 아이들. 네네. 우선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아이의 행동을 부모님들이 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잔소리도 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되는 아이의 행동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부모가 아이를 비난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아이도 비난을 받아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두 아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아유, 두 아들이 흑투성이가 됐네. 지금 씻을 거예요. 두 아이들은 목욕탕으로 가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목욕탕이 온통 흑투성이네. 우리가 닦을 거예요. 잠시 후 가봤더니 와, 목욕탕이 깨끗해졌구나. 우리가 깨끗이 했지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닦아서 목욕탕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네. 고마워. 네. 이와 같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본대로 말해주기만 해도 아이가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네. 사실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네. 자, 두 번째는 아이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아이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벽에다 낙서하는 게 아니야. 글씨는 종이에 쓰는 거야.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우유가 상해서 못 먹는단다. 과자 봉지를 계속 열어두면 과자가 맛이 없어지지. 네.
식탁에 숟가락을 놓아주면 좋겠다. 그럼 엄마 일이 훨씬 쉬워지지. 친구를 놀리는 것은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고 믿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내가 있는 사실만 말해줘도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알아서 할 거라는 부모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에 대해서 한 번만 말해도 되는 것을 여러 번 기죽인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기가 죽고 또 행동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혼났다는 생각밖에 안 하게 되고 엄마의 눈치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말하나 10번 말하나 똑같을 수 있는데 10번 100번 말해서 그렇게 아이의 기를 죽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짧게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규칙이라고도 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말 자체를 잔소리로 생각하고 그 부모의 말에 무감각해지고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짧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한마디 규칙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 방법은 시간도 절약해주고 또 부모가 지루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기를 하지요. 자, 아이가 문을 안 닫고 나갈 때, 문! 네. 그 다음에 도시락을 놓고 나갈 때, 도시락! 네. 강아지 밥을 주는 걸 잊어버렸을 때, 강아지 밥! 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 잔소리를 듣다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앞에 건 잊어버려. 네, 잊어버릴 수 있죠. 네. 네.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매일 듣는 부모의 지루한 잔소리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한마디 규칙의 장점은 부모가 아이에게 기죽인 말을 해서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또한 자녀는 자신의 뜻대로 솔선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도시락이라고 말하면 아이는 알고 있죠. 아, 도시락 깜빡했네. 엄마 고마워요. 라고 네. 말하기도 하지요. 네. 자, 네 번째는 메모를 남긴다입니다. 짧은 메모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때로는 즐거운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짤막한 메모나 편지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큰 소리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요즘은 어른이나 아이나 카톡을 쓰기 때문에 카톡으로 메모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음 몇 가지 메모의 사례를 좀 봐보죠. 자, 강아지를 못 살게 하는 쑥쑥이에게 메모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쑥쑥이님, 아침 이후로 쉬지를 못했어요. 제발 날 좀 쉬게 해주세요. 멍멍이 올림. 네, 멍멍이 집에 메모를 붙여놨어요. 일요일 아침 피곤한 아빠가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쉿! 아빠가 오랜만에 푹 주무시게 조용히 고마워 엄마가. 네, 아빠를 위해서 방문에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두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현관문에 메모를 붙여줬어요. 할머니 잠깐 전기가스 확인하세요. 연지 아이니 올림 하하하하. 이거는 우리 두 손녀가 제 그 아파트 현관문에 붙여놓은 메모였어요. 저는 나가면서 그걸 볼 때마다 웃음도 나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하게 돼서 참 고마웠어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어머니의 아주 기가 막힌 메모 사용에 효과를 본 경우입니다. 엄마가 직장 다니는 어머니신데 어느 날 이제 좀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고 시장 봐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아이의 방을 보니까 난장판에 책 옷에 막 늘어져 있죠. 아유, 목욕탕을 보니까 또 난장판이라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애들이라도 있으면 화를 냈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옆에 두꺼운 종이가 있어서 두꺼운 종이에다가 막 썼어요. 엄마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지치고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구나. 손님들이 곧 오신다.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서 어디다 놀려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없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에다 딱 걸었어요. 그리고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식 하는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분노가 좀 가라앉긴 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엄마 다녀왔어요. 두 아이가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엄마 가슴을 막 훑어보는 거예요. 폭발하고 지치고 화가 나기 직전이다. 뭐 이렇게 폭발할 것 같구나. 손님들이 오신다.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다 읽어보더니 엄마 알았어요. 우리 방 치울게. 둘이 들어가더니 막 책장 정리를 하고 뭐 저기 침대 정리도 하고 나오더니 엄마 또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서 목욕탕 그랬더니 두 아이가 목욕탕에 가서 막 제다리 정리하고 다 치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웃음이 나오면서 고마워. 그러고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참 또 일을 하는 중간에 띵동 그래서 나가보니까 세탁소에 맡겼던 그 쇼파가 왔어요. 근데 딴 때 같으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탁 던지고 웬만하면 갈 텐데 또 갑자기 자기 가슴을 막 훑어보는 거예요. 폭발할 것 같구나. 손님이 오신다.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사모님, 저기 이거 제가 놓아드리고 갈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놓아주고 간 다음에 너무 자기가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메모의 효과를 네. 기가 막히게 본 저기 상황이지요. 이렇게 메모를 특히 잔소리에 지치신 엄마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화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또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네요. 네. 이제 5번째는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상황에서 잠시 떠나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즉 부모가 화났을 때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있음으로써 부모 자녀에게 모두 해를 입히는 감정의 폭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즉 상황을 떠나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화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 것이지요. 어떤 부모들은 샤워를 하거나 또 베개를 주먹으로 치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네네. 네. 자, 우리가 역할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접시를 깨트린 상황입니다. 네. 밖에서 지쳐서 집에 돌아온 쑥쑥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쑥쑥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리다가 식탁에 있는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접시도 깨지고 스파게티와 소스가 온통 바닥에 튀겼어요. 한번 부모님도 상상해 보세요. 어떤지. 네. 엄마가 아이고 쑥쑥이. 엄마도 지난번에 우유병 떨어뜨렸잖아요. 네, 적반하장이죠. 네. 깨진 접시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아이고 제발 좀 편안히 밥 좀 먹을 수 없겠니? 밥 먹을 때 네가 뛰어다니는 통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자, 이미 저녁 식사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이 깨진 조각 버리고 올게. 네, 엄마는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바람을 쏘이고 한 20분 정도 진정을 한 후에 집에 돌아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쑥쑥이에게 다가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도 조금은 진정이 된 상황이죠. 네. 자, 이 상황에서 엄마의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